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4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BI 현지 실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이달에 있을 4차 경쟁 PT가 눈앞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4차 경쟁 PT가 BI 회원국의 표심을 잡을 절호의 기회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030 엑스포 추진본부 유치 총괄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성권 부산경제부시장과 함께 4차 PT의 현재 준비 상황과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이 업무를 맡게 되셨고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엑스포 유치 추진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의 정부의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또 민간 유치지원위원회를 해서 대한상의 회장과 국무총리가 쌍두마차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방정부인 저희 부산시도 과거에 4개 팀으로 되어 있던 팀 단위, 과 단위의 유치 체계를 본부 체계로 성격을 시켜서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전담 조직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이 BI 실사단 방문이 있었는데 일정의 대부분을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근거리에서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사단의 반응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제가 다 다녔습니다. 일단 그 실사단이 사용한 단어를 좀 보면은 amazing, fantastic, perfect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놀랍고 좀 환상적이고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매력과 엑스포 유치를 한번 개최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그런 실사단 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사단 방문 당시에 비가 왔잖아요. 저도 이 2030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내심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혹시나 이 비가 이 실사단 방문에 좀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일정이나 뭐 이런 실사단 방문에는 이상이 없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실사단이 그 부산의 매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강력한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시면 될 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부산이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이 된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게 비가 온다는 건 행사의 차질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풍부한 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온화한 또 비가 오는 그런 어떤 그 해양성 기후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아시다시피 1년 내도록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더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방문을 했었는데 그쪽에 덥고 좀 답답한 날씨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촉촉하고 해양성 기후를 맛볼 수 있는 오히려 더 절호의 좋은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방문한 8명 중에 한 분이 시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시집을 5편을 내었는데 이번에 부산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시를 4개 정도는 적을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감성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낭만 있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반응이 좋았던 뭐 프로그램이나 또 뭐 부시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아까 시인과의 대화처럼 기억에 남는 또 대화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게 다양한 게 있었죠. 시민들의 그 어떤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를 현지 시찰을 시키도록 하고 엑스포 주제와 관련해서 부산이 얼마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실사단이 가장 감동을 받았던 건 역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서 바깥으로 광장에 나왔을 때 5,500명의 시민들이 이 실사단을 환영하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엑스포를 얼마만큼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데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자기가
그 전 세계적인 어떤 K-팝의 스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떠날 때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떠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엑스포 관계자들을 저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 만날 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가니까 부산에 가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열광을 할 줄은 자기들은 상상을 못했다. 엑스포 유치 역사상 처음으로 겪은 일이다라는 표현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역에서 보여준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이 국제박람회 기구의 그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또 이 4월만큼이나 중요한 일정이 6월 PT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6월에 예정된 프리젠테이션 준비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4차 PT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네 번째 PT를 하게 되고 마지막 PT가 11월 달에 투표하는 그 시기에 PT를 하고 5차 PT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5차 PT 할 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 국가를 정하고 왔기 때문에 PT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둔 마지막 지지 국가를 정하기 전에 하는 PT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 이 PT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유치위원회와 또 대한상의 그리고 부산시가 매일 전략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실사단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보여줬던 부산의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녹여내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신 겁니까?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 영업 비밀을 누출이 되고 전략이 노출이 전략이 되는군요. 노출이 돼요. 네. 상대 국가들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4차 PT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 국가들한테 전략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171개국에서 179개국으로 지금 8개 국가가 더 투표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3분의 2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그분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과거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PT에는 개별 국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각 개별 국가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녹여내는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 엑스포 지지 선언 소식이 뭐 들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예. 해외 반응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우리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까? 그 개별 지지하는 국가도 저희가 노출은 할 수는 없습니다. 노출은 할 수 없고 저희가 부산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나 대한상의의 개별 기업들이 유치교섭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박영주 시장께서 독일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3개국까지 방문을 하고 왔는데 방문을 하고 나면은 뜨거운 분위기, 그러니까 지지의 가능성이나 지지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의 그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초박빙의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개별 국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국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구 중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일지사협회라고 우리 부산과 일본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이미 지지 선언을 했고 중앙정부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아시아 정당 연석회의라는 게 올해 4월 달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개별 국가의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참여한 회의였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인 지지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지지는 확보를 계속 축적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것으로만 보면 우리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부산을 네. 지지하고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최근에 한일 관계가 조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한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부산 엑스포 유치 공식 지지 가능성도 뭐 점쳐지고 있다라는 여론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원래 일본은 그 체질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지지 표명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하면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25년에 지금 오사카 개최가 확정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그게 결정이 난 게 2018년도에 엑스포가 오사카로 개최가 확정이 됐는데 그때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가 과거에 이렇게 몇 년간 아주 어려운 최대의 그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한일 관계를 지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개인적인 신뢰관계까지 있고 강고하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들을 볼 때 일본은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우리 부산시도 2025년에 개최하는 오사카시하고 상호 엑스포 지지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MOU까지 제가 직접 가서 맺고 왔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지방과 중앙정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일본은 우리 한국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들 또 그리고 예. 넓혀 나가서는 유럽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이 리야드와의 경쟁에서 조금 우리가 밀리고 있지 않나? 혹은 또 너무 박빙이지 않나라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6월 PT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빈살만을 중심으로 한 왕세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유치교섭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우디하고 완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 나라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돈을 받아본들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빙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주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에는 글로벌 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고 기술이 없고 그냥 기름밖에 없는 거죠. 오일머니. 근데 우리는 산업과 기술이 있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용어로 녹여내어 가지고 개별 국가들에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는 고기를 잡아주는 거고 우리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것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우디가 먹히지만 그래도 11월 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는 산업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무엇보다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특색이 있는 도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엑스포 유치 필요성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가장 큰 거는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엑스포 유치해본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적자 도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경우는 3대 이벤트라고 하면 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엑스포 이렇게 있는데 올림픽의 경우는 한 2주 정도의 그 도시가 개최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월드컵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등록 엑스포는 6개월간 진행이 되고 그 방문하는 사이트, 그 부지에는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수나 대전에서 했던 엑스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수 대전 엑스포는 개별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가관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국가관들을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국가관까지 개최 국가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 조성만 해놓고 나면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가관은 자기들이 설계부터 해서 시공과 철수까지 다 돈을 자기 나라에서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국격의 향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월드컵과 그다음에 올림픽, 등록 엑스포가 3대 메가 이벤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월드컵도 개최했고 엑스포도 올림픽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엑스포까지 개최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세계의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이 이루어지고 부산의 글로벌한 어떤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는 면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주변 아시아국, 그러니까 주변에 엑스포를 개최했던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까운 곳은 일본이 있을 텐데요. 네. 일본은 과거에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고 다가올 2025년에도 엑스포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일본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와세다 대학원을 또 나오셨고 예. 또 일본에서 또 굵직한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핵심을 한번 짚어본다라면은 네.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오사카가 1970년도에 개최하고 지금 25년에 또 개최하기 때문에 55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 그런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오사카가 일본 내에서 동경권을 제외한 칸사이 지역의 중심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를 비롯한 칸사이권이 글로벌한 어떤 허브의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불경의 핵심적인 어떠한 거점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높이 평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의 사례를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저희가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이 부산 경제부시장으로서 이 부산 세계 엑스포로 기대하는 이 부산의 발전상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커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부산은 수도권과의 관계에서 단일 도시로 가지고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울산과 경남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엑스포가 아주 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산업이라든지 관광과 또 교통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더 발전해 나갑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엑스포 때문에 2029년에 지금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죠. 조기 개항이 네. 가능하잖아요. 이게 엑스포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엑스포가 부산 시민들에게는 축복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다가올 6월 프리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6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프리젠테이션을 앞둔 각오와 또 목표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사단을 맞이해서 성공적으로 아주 부산 시민의 열망, 국민적인 열망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들을 다 보여줬고 부산의 개최 인프라라는 것들이 다 어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1대1 맞춤형 교섭 유치 전략 따지고 보면 전쟁으로 따지고 보면 백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디테일에 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9개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부산시가 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믹싱을 잘 시켜서 반드시 부산으로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만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대 어느 그 엑스포 유치가 된 도시들을 보면 다 경쟁을 통해서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뭔가 하면은 그 도시가 그리고 그 국가가 얼마만큼 엑스포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을 열망을 해야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에 또 실사단이 왔을 때 보여준 시민의식과 열망들을 그대로 11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를 좀 해주시고 바깥에 그게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이든 해외에 있는 어떤 지인이든 간에 만날 때마다 부산 엑스포를 얘기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적인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4월 실사단 방문 때도 정부와 우리 시민들이 원팀이 돼서 잘 마쳤는데 네. 6월 그리고 11월까지 또 정부와 우리 시민들이 원팀이 되어서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엑스포 실사단 방문 당시 부산 시민들은 높은 유치 열기를 보여줬고 정부 유치위와 부산시는 자연, 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유치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이어 이달에 있을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